증권주 한번 가볼까요? 네, 홍성무님께서 올려주신 SK증권 한번 봐드릴게요. 매수가 960원이고 20%입니다. 장기로 보고 있는데 추가로 10%를 더 살까? 네, 요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인데 그런 비중이 30%로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글쎄요. 네, 이가무 전문가님, SK증권 얘기를 저희가 하려면 요즘에 워낙에 시세가 뭐라고 해야 될까? 요란스러웠잖아요. 네, 맞아요. SK바이오팜의 등장 전과 후로 정말 확연하게 분리가 됩니다. 지금 네. 좀 분위기 안 좋아가지고. 예,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죠. 네. 예, 보통 이제 증권주를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경우에는 증권에 유입될 수 있는 거래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증시 화랑장에서 좀 증권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는데요. 그 포인트에서는 저는 지금 시점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증시에서도 중국 증시에서도 네. 또 우리 증시에서도 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증권주에 대한 수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조금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우선 SK증권 주가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이 증권주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던 시점이 3월 달에 증시 반등하는 추이였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의 신규 계좌가 좀 많이 개설되었었고 실질적으로 증시에 유입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대기였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권주 또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수수료 베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 개선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이미 이제 SK증권은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번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큰 변동성이 나타난 건데요. 아시겠지만 SK 바이오팜 효과가 컸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SK 바이오팜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려면은 SK증권에 대한 청약 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SK증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 창구 개설에 대한 기대가, 그러면 이제 그 자금들이 나중에 SK 바이오팜에 대한 청약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증권에 남지 않겠는가, 네. 그런 기대감 남을 수 있어요. 있었죠. 그런데 이미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신고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SK 바이오팜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단기간에.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는 얘기예요. 뭐 SK증권, SK네트워크스, SK 뭐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이와 같이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모멘텀에 대한 상실이에요. SK증권이 만약에 미래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본다, 뭐 배당에 대한 매력이 클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한 청약에 대한 남은 이제 그 자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 저는 있다 하더라도요. 네. 이 종목을 이미 크게 주가가 최저점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6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 2배 이상 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상실한 시점에서는 이 자리대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은 사실 좋은 가격대에 접근하지 않으셨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SK 그룹 안에서 이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SK증권의 역할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 지금 들어가는 건 늦었다. 네. 차라리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려서 올랐다가 거래량이 크게 실려서 떨어졌다가 단기적인 브레이크 잡아서 반발 매수세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라면 단타 치는 자리예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다. 모멘텀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발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반등이 내어진다면요, 매수가 완벽하게 회복하기보다는요, 매수가 근접으로 반등했을 때 정리 관점, 네.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정리로, 종목 교체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SK증권 같은 경우 약간의 바이오팜 때문에 특이적인 동향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증권주의 어떤 대장주들은 지금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거 한번 저는 여쭤볼까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괜찮아요?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뭐 동학개미 운동,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중국 증시 한번 보셨나요? 중국 증시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단기적인 시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주요 증시가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설명할 내용들이 굉장히 깁니다.
중국에서도 새롭게 비교해 본다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동학개미 운동처럼요. 중국 안에서 신규 계좌 개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증시에 자금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나왔는데 네. 자,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는요. 중국 증시 안에서 IT 종목도 강했고요. 왜냐하면 경기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주들이 강했어요. 증권 종목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상한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네.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사실 과거에는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을 대장주로 봤어요. 그런데 삼성증권하고요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이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비교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삼성증권은 물론 이제 3월달에 반등에 대한 추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이 키움증권이에요. 혹은 미래에셋증권.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힘을 얻는 종목이에요. 증권 종목 중에서 삼성증권의 차이는 뭐냐면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에 대한 매출이 큰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직접적인 투자가 늘어났을 때 수혜되는 거는 키움이죠. 이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SK증권도 그런 항목을 했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유진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주가 차트가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각각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예. 증권주 안에서도 지금 어떤 자금에 대한 성격인지를 따져본다라면은 충분히 증권주에 대한 안목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넓혀서 저희 증권주까지 얘기 조금 들어봤네요.